네, 안녕하세요. 인사이더 바디. 오늘은 척추 변형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이고, 참, 척추 변형 질환 얘기하는데 이렇게 구부정하게 계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어야지 편하지 않습니까? 난 이게 훨씬 편해. 일부러 막 이렇게 세우고 하면 이거는 벌 받는 겁니다. 이렇게 숙이고 있어야 돼, 이렇게. 네. 정말요? 과연 우리 몸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시죠. 나 척추인데 나 원래 딱 잡혀 있어야 해. 옆에서 보면 S자, 뒤에서 보면 일자. 근데 지금 어떤 줄 알아? 등은 뒤로 굽고 허리는 앞으로 꺾이고 몸통은 옆으로 휘고 내가 롤러코스터냐? 이거 자세 나쁜 거 아니야. 이미 척추가 변형된 거야. 오늘 제대로 들어봐. 오. 네? 아니, 지금 척추가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 난리 난 척추를 구제해 주실 분 모셔야겠죠? 네? 네, 수원 나누리병원 척추센터 비용훈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수원 나누리병원 척추센터 피용훈입니다. 저 원장님, 지금 제 척추가 뭐 롤러코스터를 타고 지금 난리가 나는데요. 정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해야지 편하거든요, 저는. 늘 그렇게 있는 자세가 편하세요. 싸움할 때도 이렇게 좀 폭신하게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자세를 계속 그렇게 굽힌 상태로 유지하시면은 네. 그 상태로 굳어진 그런 척추 변형이 올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근데 아까 척추 말을 들어보니까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측만증? 여러 가지 들어본 게 좀 많아요. 어떤 게 있나요? 척추 변형은 크게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그 자라나는 청소년들,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저학년 때 생기는 측만증이라는 척추 변형이 있고요. 들어봤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나이 드신 여성분들한테 주로 많이 생기는 퇴행성 요추 후만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허리가 굽어지는 병이죠. 그러면 그 두 가지가 확실히 다른 거예요? 확실하게 다른 겁니다.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 측만증이라고 하거든요. 측만증은 주로 청소년기에 생기고 명확한 원인이 없어요. 자라나는 와중에 네. 척추가 이제 S자로 앞에서 봤을 때 휘는 그런 질환을 얘기하는 건데 어느 정도 진행하다 멈추기도 하고 아니면 심해져가지고 좀 문제가 심각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퇴행성 요추만증은 쪼그리고 앉아 일하는 그런 생활 패턴이 많으셨던 우리 나이 드신 어머님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많은 병이고요. 서양에 많지 않은 병이고 이거 이제 나이 드시면서 디스크가 퇴행하고 허리를 유지하던 근육이 퇴행하면서 이제 앞으로 점점 굽어지고 그게 아예 구조적으로 굳어지는 병이죠. 이게 그러면은 그 자기가 두 가지 중에 어떤 거다라고 좀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맞아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맞아. 청소년기 측만증은 사실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모르는데 우리가 이제 요즘 학교 검진 같은 거 하면서 많이 이제 걸러냅니다. 이제 학교 검진에서 측만증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심한 경우에는 병원으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예 심한 친구들은 거울을 봤을 때 어깨나 골반 같은 게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뒤에서 봤을 때 한쪽 등이 약간 굽어 있다든가 하여튼 그런 비대칭적인 거를 부모님이나 본인이 발견하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치료 방법도 조금씩 다르겠네요? 치료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 기본적으로 이제 운동 치료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 청소년기 측만증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치료와 검사가 병행되어야 하는데요.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좀 두고 볼 수 있지만 우리 성장기에 갑자기 그 각도가 많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측만증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뭐 6개월이나 늦어도 1년에 한 번씩 엑스레이 찍으면서 이게 더 틀어지는지 유지가 되는지 보는 게 중요하고 요즘에 이제 운동치료실에서 허리랑 등 근육을 강화해서 어느 정도 자세를 잡아주는 그런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 아까 나이 드신 여성분들이 많이 생긴다는 퇴행성 요추만증은 많은 경우에 이제 아주 심하면 본인이 이제 옆 사람 얘기를 듣고 등이 굽었다고 오시기도 하는데 대개는 그냥 허리랑 양쪽 엉덩이 쪽이 걸을 때 아프다 하고 많이 오세요. 우리 협착증이라는 병이 있거든요. 그거랑 증상이 약간 비슷하게 오시는데 이제 와서 엑스레이랑 뭐 여러 가지 찍어보고 허리 자체가 구조적으로 굽어 있다 이걸 진단받게 되죠. 이 경우에도 뭐 걷기 운동도 하고 허리 스트레칭 여러 가지 운동을 하는데 이미 나이가 많이 드신 상태이기 때문에 운동 치료로
크게 호전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예 나이가 들어서 굳어지기 전에 좀 자세 교정 같은 거를 늘 하셔가지고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맞아. 운동 되게 중요한 건 아는데 사실 조금 이제 보조 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기 측만증은 사실 그냥 보조 기구를 무조건 착용하진 않습니다. 아주 심해진 경우에 우리가 이제 굉장히 좀 불편한 보조 기구를 착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제 운동 치료하면서 뭐 주기적으로 엑스레이를 보면서 보는 경우가 많고 허리가 굽는 요추 후만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뭐 나이가 40, 50 정도만 돼도 본인이 어느 순간 약간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똑바로 펴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걸을 때 바로 허리를 펴지 못하고 차차 펴진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증상이 오면은 역시 걷기 운동 같은 거 많이 하고 허리 근력 운동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주무실 때 사실 어느 순간 똑바로 눕는 게 바닥 같은데 똑바로 눕는 게 좀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허리가 약간 굽은 분들은 그러면은 그때는 허리에다가 뭐 수건 같은 걸 좀 말아서 대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누워 있는다든가 이런 것도 매일 생활하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수술은 그럼 어떨 때 해야 되는 걸까요? 청소년기 측만증은 우리가 콥스 앵글이라는 각도가 있는데 그 각도를 쟀을 때 뭐 40도 이상 같은 굉장히 많이 이제 좀 굽어 있고 그것 때문에 겉에서 보기에 미용적으로 너무 좀 안 좋을 때 또는 극단적으로 굽어 있으면 심폐기능 같은 데도 약간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고려를 하는 거고요. 나이 드신 분들의 요추 후만증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좀 잘하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아예 굽어서 걷기가 너무 힘든 경우에는 고려를 하지만 연세가 많은데 수술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한번 그렇게 펴놓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굽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퇴행성 요추만증은 아주 극단적으로 굽은 분 아니면은 수술적 치료는 보통은 요즘엔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수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 굽어져 있고 어느 정도 틀어져 있는지를 보고 그것을 펴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국 척추 뼈에다 나사못을 박아서 억지로 펴게 되는데 그럼 나사못을 위에서 아래 얼마나 많이 박아야 되는지를 미리 계산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진행하게 되죠. 수술 자체는 굉장히 커요, 사실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여튼 수술 자체가 작은 수술은 아닙니다. 너무 무섭다. 수술하고 하니까 좀 걱정도 되면서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자세를 바로 또 이제 가다듬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간단히 따라할 수 있는 체조 같은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체조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굽은 허리를 펴는 방법이라기보다도 이제 가끔 해주면 좋은 게 네. 두 손을 뒤로 깍지를 끼고 가슴을 한번 이렇게 활짝 열어봐 주세요. 허리가 굽은 분들은 소리가 저절로 나. 둘 다 죽었나 봐. 가슴을 앞에 밀어준다고 생각하고 밀어줘. 편 자세를 수시로 해주시면은 사실 우리가 늘 나가서 운동할 시간 없잖아요. 이런 거 가끔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진짜 이 간단한 거를 왜 그렇게 안 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게 매번 이게 앞으로만 숙이고 있지 뒤로 이렇게 필 일이 없어서 엄청 시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하니까. 스마트폰 보시면서 한 번씩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운동을 사실 천정을 계속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베개를 조금 조절을 하셔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개를 벨 때 머리에 베게 되면 목이 앞으로 이렇게 숙여지는 자세가 되거든요. 그 자세가 목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약간 위치를 아래쪽으로, 물론 약간 낮은 베개여야겠죠. 높은 베개는 그게 안 됩니다. 네. 아래쪽으로 목하고 어깨 쪽에 베개의 중심이 온다고 생각하고 베면은 목이 살짝 뒤로 젖혀진 자세가 되고, 이런 베개를 베면은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불편해요. 하지만 1, 2주 정도만 해봐도 금방 적응이 되고 의외로 아무것도 아닌데 장시간 사용하면 목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줄 처방 부탁드립니다. 척추 변형은 진행하고 굳어져서 심해지면 그 다음엔 수술 없이는 되돌리기 힘듭니다. 저희가 척추 변형이 올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은 병원 와서 진단을 받고 운동요법이나 자세요법 등으로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지 수술하거나 이런 경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척추가 불편할 땐 당황하지 말고 나은우리 병원에 가서 진료 예약을 빡 하면 걱정
끝. 예. 아. 너무 잘 맞아 떨어진다. 여기. 아,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주에는 파열성 디스크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데요? 무섭죠? 오, 예. 자, 걱정은 나누고 건강은 누리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